안녕하세요. 길겁의 정기부사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하기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충격 속보, 징역, 취득, 금투세 전격 폐지, 윤 대통령이 쏘아올린 세금 폐지가 야당의 유력한 대표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파격적인 세금 전격 폐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 징역세 등 이미 유예하거나 대폭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담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250만 가구 공약과 임대사업 특혜 폐지, 전세제도 수정 등 충격 발표를 했습니다. 유료상담 010-2261-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이재명 충격 속보, 징역 취득, 금투세 전격 폐지. 와, 정말로 엄청난 내용들인데 지금 야당이 이거 통과를 안 해주면요,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 세금 혁명, 계속 폐지, 조정한다는 것들 다 무용지물 돼버려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 유력한 대표 후보가 맞장구들을 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폐지되건 아니면 좀 축소가 됐든 조정이 됐든 유예가 됐든 상당히 세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보실래요? 이재명 대표 후보 세금 완화. 자, 징벌 과세 안 돼. 금투세, 종부세 완화 제외 확인. 보시면 이재명 대표도 세 가지. 종부세, 상속세, 지역세, 금투세.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자, 종부세는 완화하겠다. 징벌적 과세를 인정했죠. 자, 이중과세적인 어떤 성격도 있다고 본인도 말했고, 1가구 1주택 종부세, 특히 그런데 파상적인 종부세 폐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완화한다라고 표현했어요. 폐지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 대폭 완화. 대폭 완화한다는 것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지에 가깝다 이 말이죠. 그리고 종부세 부과.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혹시라도 종부세를 부과하더라도 대지, 임야, 건물, 다주택, 즉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한다. 무엇을 받았죠? 상속증여세 문제고요. 자산 가격과 물가 상승 연동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공제가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이번에 정부가 상속세 공제를 지금 5천만 원에서 5억까지, 1인당 5억까지 해줬잖아요. 근데 증여세는 아예 그냥 시작도 안 했죠. 자, 공제 한도 높여가지고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 자, 이제 다음은 증여세 차례인데 증여세를 과연 정부 여당이 말한 것만큼 따라가줄지. 일단 정부 여당은 좀 공격적으로 세금을 없애려고 하는 거고, 야당은 보수적으로 세금을 유지하되 조정하려고 하나가 아닌 큽니다. 자, 정부의 상속세 감면, 부자 감세 논란. 그래서 신중히 접근하겠다라고 했죠. 자, 금투세 조정. 금투세도 폐지라는 말을 안 썼어요. 자, 고소득자 제외, 상당 기간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가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해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런 분들 상당 기간을 좀 조정하겠다. 조정하는 이유는 주식 불공정성, 또 주가 조작도 솔직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주식으로 손실 볼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까지 걷어가면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꼴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금투세를 완전 폐지한다. 글쎄 이것은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조세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걸 깨트려버리면요, 너나 것 없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해요. 지금 당장 세금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무한대를 유예시켜야죠. 이제 안 내는 쪽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여건이 잡혔을 때는 세금 내게 해야죠. 자, 그래서 조정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정부는 폐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야당은 조정. 고소득자 제외 상당기간 조정. 조정 이유는 주식 불공정성, 주가 조작, 손실, 감세. 5년간 5천만 원. 이것을 1억으로 하도록 올리고, 그것도 한 5년 동안은 일단 유예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내게 하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후보가 부동산 대책, 그 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됐던 발언하고, 그 다음 이번에 지금 계속 부동산과 관련된 본인의 소신 발언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주택 청약 초석이다. 그렇죠. 이재명 부동산 대책, 대통령 공약. 5년 내 250만 가구 공급, 특히 공공부문을 지켰다. 자, 지금 대통령 후보 때 공약을 내건 거예요. 공공 중심으로 250만.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중심으로 250만. 이거 솔직히 공공으로 250만을 다 때린다. 이 발상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공공에서 250만을 때립니까? 사회주의적 발상이죠.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이 공공부문을 이렇게 통해서 공급을 해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무주택자 건설 어디가?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건설 원가 수준으로 30년 장기간 거주할 수도 집 걱정 안 하게. 그 다음에 30만 원을 청년 원가로, 20만 원은 역세권, 첫 내 집 마련 장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네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돈이 들어갈 것이고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봐야 돼요. 임대사업, 임대주택 사업 특혜를 없애버리겠다, 폐지하겠다. 그 전에 임대주택 사업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거다라고 지금 인정을 했죠. 자, 특혜 폐지 198명이 세상에 198명이 3만 5천 가구를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부익부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임대주택 사업을 내가지고 특혜를 얻고 있다 이 말이죠. 폐지하겠다. 임대주택 사업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이다. 장기 거주 대신에 장기 거주 공공임대 비율을 상향해가지고 좀 더 많이 짓겠다. 임대사업은 점점 축소시키고 전세제도. 자, 전세제도도 언급을 합니다. 전세제도 폐지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전세제도는 유지하되, 자, 전세 폐지 후 부작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제도는 유지한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이라고 있죠. 자, 문재인 정부 때 한 임대차 3법, 공공주택 전월세 안정화. 즉, 이것들 유지하되 전월세가 그동안에 막 임대차 3법 때문에 막 요동을 쳤잖아요. 안정화하는 쪽으로 가다가 잡겠다. 책임 강화, 특히 깡통전세, 전세 사기, 역전세, 무자본 투자, 이런 전세제도에서 부정적인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한다. 자, 여기 보시면 정부와 이재명 대표 이런 거 정리를 해볼게요. 세금 폐지, 세금 축소 변경안. 먼저 종부세부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금투세, 법인세. 자, 주요 내용은 이전과세, 불법 요소, 한국 플러스만 있는 솔직히 불법적 세금이다. 솔직히 불법이라고 해도 할 말 없어요. 헌재가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다만 이제 부자감세라는 욕은 먹고 있고, 이 종부세로 지방의 재정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적 요인을 가지고 지방에 세금을 줘서 지방이 잘 살게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죠? 항상 정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세금도 정의가 중요해요. 형평성. 자, 그러면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요 내용. 자, 이렇고요.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이번에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보류를 시켰어요. 왜?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파장이 크겠죠. 가뜩이나 집값도 뛰는데. 2022년 큰 폭 완화. 이미 한번 종부세는 본인들이 완화시켰어요. 크게. 그 집값이 뛰고 있는 마당에, 부채도 늘어나는 마당에 종부세까지 폐지시키면 문제가 된다. 자, 이재명 종부세를 축소한다. 보류가 아니라 축소하겠다. 왜? 이것도 역시 징벌적 세금. 지방 재정과는 별개이고, 지방 재정은 나름 또 준비해서 헤쳐나가겠다. 상속세, 주은행 상속세 OECD 1위였죠. 세계적으로 폐지를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상속세. 윤 대통령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정말 파격적이죠. 5억 상향, 최고 40%, 50%, 40%. 원래는 좀 폐지에도 할 말은 없는데, 폐지는 조금 빠르긴 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와중에 상속세를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재명, 상속세 부분적인 완화를 반드시 하겠다. 일괄 공제 한도를 상향하겠다. 증여세, 주요 내용, 증여세 OECD 역시 최고 수준, 세계적 감세 수준입니다. 윤석열,
최고 값에 사실상 지효세는 손도 안 댔어요. 50%로 40%로 낮췄고 10%가 원래 1억까지만 10% 지효세를 냈는데 2억까지 10%로 확대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효세 부분 대폭 완화해서 일괄 공제한도, 즉 상속세만큼은 아니래도 대폭 늘리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금투세. 자, 주연의 금투세 시행하면 단기 매매 외국인들까지도 투기에 빠질 거예요. 윤석열 금투세 아예 없애버린다. 폐지. 투기 조작, 자본시장의 부정적 영향. 이재명은 금투세 폐지라는 말보다 완화 조정, 과세 연간 5천만 원을 1억으로 상향시키고 한 5년간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부자들만 이제 내게 하거나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다. 자, 법인세 주요 내용, 투자세 공제, 배당 비과세, 주종 완화 혜택을 주겠다. 윤석열 정부 법인세 대폭 완화시켜서 기업이 지금 개선되고는 있어요. 기업 경쟁력 강화 대신에 지금 너무 빚을 많이 졌죠. 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법인세 완화 공약, 세수 펑크에 대비를 하겠다. 자, 각각 지금 핵심 사항만 말했고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금 공화국이에요. 그러니 해외 가서 막 살려고 하고 빡빡해요. 세금 때문에. 지금 2018년 지금 세금 부담이 2위. 20년, 21년 1위 이거 말이 됩니까? 부동산 세금이 세금이 1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좋은 게 1, 2위예요. 그래놓고도 폐지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지들이 정권 잡으면 세금 갖고 니나노 하는데 왜 폐지하겠어요? 국민들이 너희가 뒤지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 정권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마찬가지로 야당이 지금 이걸 다 반대하는데 본인들은 좌클릭인데 왜 우클릭이냐? 우클릭으로 하려고 하느냐? 지금 좌우가 중요합니까? 부조리한 세금을 이재명 대표 후보가 지금 폐지한다 또는 폐지하거나 조정하거나 뭐 유예한다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봐요. 보세요.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OECD 상속세율도. 소득세도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내는 소득이나 세금도 세계 뭐 순위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말하면 뭘로 지금 나라를 지탱하냐 그러는데 나라 지탱할 거 많아요.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하면 되지. 왜 세금을 쓸데없이 많이 걷어갖고 나라를 유지하려고만 해요. 여기 보세요. 자, 윤석열 세금 폐지 일단 한번 볼까요? 종부세 폐지 유예, 폐지 원칙. 나중에 늦추겠다. 당장은 지금 유예해버렸어요. 왜? 한꺼번에 지금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근데 폐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억 이상 고가 부동산을 세우면 되잖아요. 뜯어먹을 게 없어서 1주택자들도 12억만 넘으면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 뜯어먹어요. 자, 1주택자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 실거래가에서 12억만 넘으면 1주택자도 세금을 많이 낸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자, 공시가격 현실화, 시세의 67% 수준,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12억 이상의 고가 세금 대폭 완화 추진하고 공시가격이 지금 거의 90%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60, 70%로 대폭 완화하면 사실상 세금이 확 줄겠죠. 자, 상속세, 증여세, 공제, 상속세 5억, 증여는 나중에, 아직은 증여세는 일부만. 자, 불합리한 세금 완화, 금투세, 법인세, 취득세 이런 것들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 무조건 모든 세금을 폐지하는 게 의사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거든요. 자, 이거에 어긋나는 폐지는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적금 보장 한도도 이번에 5천만 원, 1억. 원래 작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면 뭐 문제가 있네요. 해가지고 다시 유예됐다가 이번에 다시 또 시작됐어요. 빨리 1억으로 말 나왔으면 빨리 비통과시키세요. 자, 6번째, 한국은행 10월 금리 인하 유력하다. 자, 9월 금리 낮추면 한은도 10월 가능성. 그렇죠. 자, 미국이 9월달 금리 인하 스몰 컷을 해도 가능한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비컨 할 것 같아요. 0.50 낮출 것 같아요. 자, 보면 미국 비컨. 자, 미국이 9월달에 비컨 약 0.50%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최대 비컨을 3회까지도 할 수 있어요. 5.5에서 4.0. 근거, 경제 침체가 빨라서 중립 금리 유지, 즉, 뭔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뭐 기아 중립 그러는데,
지금 경제 침체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너무 지금 고금리거든요. 그래서 중립금리로 내려야 한다. 해외 인하, 유럽 기준금리 인하, 지금 인하했다가 통계를 따라 이제 인하하겠다라고 했죠. 캐나다 기준금리를 벌써 2번이나 인하했습니다. 연속으로. 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 당연히 9월 달에 지금 이제 빌 것이냐 숨을 것이냐 이것만 남았어요. 한국이나 10월 기준금리 0.25% 거의 유력합니다. 8월 달에 하자, 이번 달에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만만치는 않죠. 11월, 12월 미국이 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2회 이상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 집값, 달러, 부채 이런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했는데 솔직히 얘보다 중요한 게 경기 침체입니다. 이러다가 경기 침체에 늪에 빠져버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자, 이제 세금 부족, 경쟁력 강화로 뚫는다. 커지는 세수 펑크,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근본 대책이다. 보시면 세금 부족 산업 활성화. 그렇다면 아까 계속 세금 폐지야, 뭐 축소하고 그러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합니까? 그렇죠? 지나친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국가를 유지하겠다. 이 발상 자체는 공산주의 발상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고 대신에 많이 혈세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야죠. 여기 보시면 심각한 세수 부족. 24년 예산 세수 진도율이 41%나 많이 났어요. 56조나 펑크가 났어요. 여러분들 56조 펑크. 이거 어디서 외우겠어요? 24년 실제 국가채무은 1200조 급증 추세. 그러다 보니까 청문부채,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감소 원인 특히 법인세가 컸어요. 23조. 그렇다고 이거 또 법인세 완화 안 하자니 기업들이 다 죽어나 여자값 떨어질 것 같고 유류세, 소득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언제까지 법인세를 그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줄여줄 겁니까? 자,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자, 엉뚱한 세금 탕진. 자, 공기업, 지자체 이것이 대폭 줄여야 돼요. 가뜩이나 지금 디지털화 되는데 왜 자꾸 이런 그대로 유지시킵니까? 대폭 완화시켜서 일하게끔 만들어야죠. 비효율, 또 경영할 때 빚자치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인건비도 상당한데 보통 또 인건비가 임원들이 보통 셉니까? 자, 기업 지원, 한계기업, 소상공인, 부동산 피해법 물론 지원은 좋아요. 그런데 혈세로 이런 것들을 자꾸 쓸데없이 지원을 너무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원 더 하고요. 제대로 지원해보세요. 그럼 세금을 이렇게까지 쓸데없이 거둘 필요가 없어요. 자, 개인 지원, 개인도 회사, 파산, 이거 천문학적이에요. 실업급여, 투기 탕감, 투기도 탕감해주고, 이게 지금 순직거리예요, 이게. 경쟁력 강화. 자, 근본적으로는 미래 경제 산업을 확대시켜야 돼요. 반도체, 바이오, 미래자, 수소 등등. 수출 경쟁력 확대,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대하도록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세수도 따라옵니다. 특화 산업도 확대하고 하이를 문화, 한류를 활용해야죠. 관광, 방산, 요즘 방산 이거 좀 히트치고 있습니다. 인프라.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망, 폭등락과 양극화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집값이 지금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 이유들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보시면 하락론자들은 서울 정점 찍고 겨울에 하락한다. 경기, 인천, 지방, 현재 보합이고 급락장을 또 연출할 것이다. 2009년 반등 이후에 결국 2014년까지 하락하듯이 자, 전국이 다 이렇게 빠질 것이다. 하락의 요인은 집값 거품이 심하고 환율도 불안하고 대출도 이번에 제한을 하겠죠.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있고 인구는 감소, 공급은 늘어나고 그럴싸하네요. 자, 집값 상승 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 2, 4년간 대세 강세장이 진입할 것이다. 경기, 인천, 지방도 부분적으로 계속 뛴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상승할 것이다. 2019년에서 21년 대폭등장이 지금 현재 수치량으로 드러나고 있다. 거래량, 주간 시세, 그다음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요. 상승 원인은 금리 이제 인하는 기정사실됐고 해외 집값도 뛰고 있고 정부 정책도 뛰고 있고 경제 회복되고 있고 공급도 단기적으로는 부족이고 화폐는 하락하고 있고 주식, 가상화폐 집값이 출렁거리긴 하지만 지금 거의 신고가 근처다. 그래서 부동산도 뛴다. 자, 이렇게 이제 나눠보는데 이거를 너무 양분화시키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는 서울이라든가
서울에서도 특히 강남 한강변은 기다리면 안 된다고 봐요. 거기를 빨리 잡아야 돼요. 왜?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추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번에 못 잡아버리면 영원히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돈 많은 분들 대기하지 말고 지금 잡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런 곳은 아니래도 서울하고 경기도 좀 중심 지역들, 지방의 핵심 지역들, 지금이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외곽들, 지방의 대부분하고 수도권이나 이런 데 외곽, 이런 데는 좀 한번 사지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지켜보자. 대신에 올라가고 있을 것 같으면 장기적인 목적으로 사야 합니다. 왜? 부동산은요, 무주택으로 갔을 때가 제일 안 좋아요. 너무 폭락에 영혼을 팔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폭등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 이재명 충격 속보, 지금 여기 보시면 막 주가도 막 널뛰기 할 때가 오네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과 야당 대부분이 불합리한 세금 폐지와 유예, 조정을 원하고 있어서 조만간 세금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